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번 그 프린트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계속 이제 나눠 드릴 거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장은 재정 목적인데, 재정 목적도 하나가 꼭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업무를 정해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첫 번째, 처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뭐를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자, 부동산업인가, 부동산 중개업인가. 자, 먼저 첫 번째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를 또 빼버렸습니다. 뭐는 빼고 도와만 줄게. 지도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꼭 거창했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자, 앞쪽에 전문성 제고나 또는 국민경제 이바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속일 겁니다. 근데 무슨 규율 또는 공신력 제고 이런 것들은 아주 예전에 한 10년도 넘게 전에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먼저 어떤 거? 아니요, 현장. 예, 지금 설명.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은 왜 제정을 하였나라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 요거 두세 번 내봤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업 엄청 넓습니다. 중개 외에도 매매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분양이나 아주 난리가 납니다. 부동산업을. 그리고 지도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을 하였다. 벌써 옳지 않죠. 그러니까 길목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뭐 두 번째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뭐 나머지 5월에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5월에는 또 이제 정리까지 또 해드릴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드릴 거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업이라 부동산 중개가 빠졌습니다. 해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업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서 많이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그리고 지도가 아니라 뭐요? 육성. 그래서 중개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을 했지. 부동산업이라고 하지 않았고 지도는 없고 지도 육성 그랬었다가 이제 요 지도는 빼버렸고 그리고 육성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요게 용어정의인데 3번까지 용어정의도 한 문제가 매년 정말 매년 나왔습니다. 우리 형태도 계속 용어만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중개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배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란 시험장 갔다 오신 분입니다. 공인중개사란 올 12월 28일 공인중개사 되려고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이상해졌습니다. 어디 삼천포 가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장롱 속에다 매셔놓으신 분이 개설 등록 했을까요? 자, 여기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아니죠. 개설 등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자.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자격 취득한 자. 몇 줄도 안 됐습니다. 뭐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 그거는 개업입니다. 그리고 또 개업은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 문장 어떻게 수습을 못합니다. 아주 엉망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자, 2번도 X 주셔야 됩니다. 자, 2번도 자격 취득자 이래야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실까요? 요 문제가 이제 가장 쉬운 문제, 최근에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미있나 봐.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가로에 포함인가 제외인가. 정말 거기 길목 봐야 됩니다. 포함인지 제외인지. 그러면 소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소속이다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제외되며, 그럼 얘가 제외되면 족보는 어디로 가야 된대요? 개업으로 가야 된대요. 자격증이 있을 건데 중개보전으로 갈까요? 어디 갈 곳이 없죠. 자, 여기는 이상하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먼저 이다가 맞습니다. 뒤에 문장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소속에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며 포함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재 보면서 여기 있구나라고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가면 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거기다가 제외 X 써놨을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다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법인도 사원도 다 들어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개보전. 자, 그 전까지는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쭉 안 나오더니 작년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만 하십시오. 그러면 수행할 수 있냐고 못하냐고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만 해야 됩니다. 아주 마스크 씌워놓고 사무소도 계약서 못 쓰게 아주 수갑도 채워놨습니다. 할 게 없어. 커피 타고 청소하고 춥다 가면 문만 닫아야 됩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먼저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합니까? 큰일 날 소리. 예, 교도소 갑니다. 3학년 3반에 교도소 갑니다. 사장님은 또 사무소를 팽개치니까 중개보조 계약서 썼다고 사장은 또 1학년 1반에 입학시킵니다. 둘이 아주 청송교도소 학년 반반 다르지 둘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행 못하고요. 뭐만 한다? 보조하는 자. 그리고 앞에도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문장 꼭 나와줘야 됩니다. 소속하고 다르니까. 입니다. 자, 네 번째, 여기도 X고요. 그 다음 이제 5번부터는 중개대상물,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무조건 10번까지 나온다. 하다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권리금, 아주 내놓고 냅니다.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아예 꼭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한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5번 볼까요? 지금 작년도에 막 2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영업시설. 영업시설은 뭐 밥상, 그리고 냉장고. 근데 그건 동산입니다. 우린 동산 중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상 노하우 뭐 형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 그죠? 오래 장사하다 보면 단골 고객색입니다. 거래처. 그리고 장소적이 목이 좋아서 장소적이 이게 대가는 중개상이 그러면 입니까? 아니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가 박스에다가 4개 내놓고 요 2개를 나란히 넣어놓고 이 중개대상 물이냐고. 아니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5번이 정확합니다. 요게 모두 다 권리금 문장입니다. 꼭 시험장 가면 권리금 그러진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상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일 중요한 문장 나왔고요. 얘는 분양권일까요? 입주권일까요? 예정 당첨이라도 됐냐고 입니다. 동호수 지정받았냐고 입니다. 자, 먼저 6번째일까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만 있대요. 될 수. 그럼 통장, 그죠? 아예 장롱 속에 메셔 놓으신 통장입니다.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당첨도 안 됐고요.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동호수 없습니다. 지위는 중개상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3학년 3반입니다. 증소로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당첨돼서 동호수 지정받은 분양권 정도 됐을 때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때는 중개상이지만요. 여기는 중개대상이다 아니야?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볼까요? 토지로 대신 준다는 대토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땅으로 대신 줄게. 여기 자꾸 굴러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입니다. 투기만 잔뜩 발생해.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세차 한번 해보세요. 위에 옆에 3면이 모두 천막입니다. 집은 천막이 아니여기입니다. 옆에 보실까요?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 했습니다.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해. 근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냐고 안 하냐고 물하고 안 친하더니 물에 떠있는 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업권도 떼버렸습니다. 저 뭐 모두 다 이상합니다. 광업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맞죠? 저 여기 맞습니다. 광업재단 그래야 맞아요. 꼭 중요한 지문이 있습니다. 7번째 요놈도 모두 중개상이 아니다. 5번하고 7번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장 가면 나와 있어 주셔야 됩니다. 8번 약간 어렵고요. 요즘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8번째 임목소유권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가 이상합니다. 갑구는 맞아. 소유권자니까 갑구 맞습니다. 근데 토지 등기상은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딜 통해서 확인한대요? 임목이 따로 있습니다. 임목 등기상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X.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몇 개월인지 꼭 주의해주시고요. 저 숫자 바꿔볼 만합니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건물이나 토지를 먼저 확보해놓고 건물 지어놓고 그 후에 이제 기계가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되면 기계 들어갈까요? 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후 그리고 6월이 아니죠. 몇 개월? 10월. 그 10월 아주 중요했습니다. 10월 이내에 법에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없습니다. 10월 이내에 무슨 등기한다? 조당권 설정 등기 한다. 10개월 정도면 기계 다 들어가겠죠. 근데 6개월 너무 짧아요. 여기입니다. 기가 한꺼번에 막 우르르 들어가냐입니다. 돈도 없을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0월이 맞았습니다. 10월.
아홉 번째도 X.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보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장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묶여 있었고 한 개고 그입니다. 속하였다는 취지는 표제부. 근데 속했다는 게 권리인데 그 권리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될까요? 아니죠. 여기는 갑구, 울구. 그걸 해당구라고 합니다. 또는 상당하는 구라고 합니다. 하다 표제부는 아닙니다. 표제부는 표시입니다. 소재 면적만 나옵니다. 소유권자가 안 나타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해당구 또는 갑구, 울구. 그 표제부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제일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정책심의위원회가 한 문제가 매년, 작년도는 좀 쉬웠고요. 심의사항, 여기 나왔습니다. 4개. 근데 11번째 볼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뭔가 심의를 하니까 사람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을 해서 많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일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이래요? 행운의 숫자부터 출발했습니다. 몇 명? 7명. 그리고 많으면 9명이래요? 11명이래요? 11명 개입니다. 꼭 9명 같기도 합니다. 저것들이 맨날 숫자 갖고 장난을 해. 7명에서 11명 주하셔야 됩니다. 4명 더 보태면 11명이 나오.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분들도 스포츠 안 좋아하니까 축구, 야구 괜히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숫자가 좀 많습니다. 11명 주하셔야 됩니다. 11번째 S. 그러니까 얘가 시험위원회였을 때는 요 숫자였습니다. 바꿨어. 문장도 좀 길어지면서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많은가 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꼭 주시고요. 제척 기피 회피는 올해도 나올 거예요. 법에서 빠져라 제척. 올해 당사자가 위원을 빼주세요.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빠져라 회피. 제척 기피 회피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째 볼까요? 자, 4개 나오는데 하나씩만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위원이 배우자래요. 입니다. 그러면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공정하겠냐고 입니다. 배우자. 그리고 친족이래요. 사위가 장인 사건 다루게 생겼대요. 입니다. 증언. 친하지 않으면 증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 오죽하면 얼마나 친하면 내 집 팔어라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까요? 입니다. 민법 125조 이런 거 배우잖아요. 표현 대리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해당하면은 근데 요 4개 딱 박스에 4개 있었을 건데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기피가 아니라 제척. 요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제척이라고 합니다. 배제해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니까 법에서 빼겠다. 자, 기피는 신청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전혀 문장이 다릅니다. 뭐다? 제척 사유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저번 주에도 한 3개, 4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가면은 또 OX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은 시험 문제만 접근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형태가 거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거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제 36페이지 보니까 이제 오늘도 등록 하나에 그리고 결격 사유 하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개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몇 개 더 볼 거니까 오늘도 한 서너 개는 시험 문제 나오는 쪽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설 등록. 사무소의 개설 등록. 여기는 등록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가 매년, 정말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6페이지. 자, 요번 한 2번째 진도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등록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자, 등록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록은 요 첫 번째 우리 등록은 한 문제가 매년. 우리 등록 모르면 안 되겠죠.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업할 때 등록할 건데 요 등록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가 많이 바쁩니다. 가갖고 조목조목 물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래갖고 또 어떻게 합격했을까? 어느 학원에서 합격했냐고 다 물어볼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등록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등록 뭐가 필요해요? 기준. 근데 자, 먼저 4개. 요 4개가 바로 등록 기준. 자,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약간 좀 다른데, 자, 먼저 등록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자, 등록 기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였을 때,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자, 먼저 첫 번째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뭐일 거? 일 거.
공인중개사 할 거.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가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세법도 뭐 사법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법은 전혀 사법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개론 배웠겠어요. 개론 아마 꽈락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 계산 문제 막, 우리 변호사 같은 사람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뭐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기 싫어갖고 문과 갖고 막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통령 할애비도 안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따라. 주할게 우리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증 따고 다른 거 업무 뭐 세무사 자격증이 될건 법무사 자격증이라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고 나서 변호사 개업까지 해보시는 분 계십니다.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나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겸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받아라. 자, 먼저 실무교육. 중개업은 생각 안 해본 일이니까 무슨 교육 받았을까? 실무교육. 요 교육 속일 겁니다. 네, 이미 시험 문제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받았을 것이라고 아주 황당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안 낼 겁니다. 근데 무슨 교육 받으라고요? 실무교육. 근데 거기다 연수교육. 요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쪽인데 직무교육이라고 나왔습니다. 직무교육. 나중에 저 끝에서 볼 겁니다. 요거는 중개보조인이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3시간, 4시간. 나중에 교육 따로 배울 거니까요. 이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한 번 나오면 잘 안 나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소리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받아도 괜찮은 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았을 거. 요거는 X. 꼭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교육 받아라. 그 소리는 맞지만은 실무 안 해봤으니까 입니다. 요거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중개업 하다가 받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있지도 않는 것을 무슨 교육을 받냐고. 무슨 교육? 실무. 실제 업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실무교육 수료. 그러면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실시권자 중요합니다. 저 누구요? 시도지사. 자,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여기 한 문제 거의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시간만 채우면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교육도, 자,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교육 시도지사. 다른 사람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 1. 자, 등록 신청을 저번하고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등록 신청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요걸 또 바꾸면 안 됩니다. 2년. 작년도 또 2년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수료를 해야지. 괜히 수료해 놓으면 1년 지나면 그거 못 써먹습니다. 13만 원 내놓고 4일 동안 빡세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내 등록 신청을 기준해서 1년만 유효기간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누구 그리고 몇 년 이런 거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소 확보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뭐는 안 되고 뭐를 받게 되면 괜찮고 이런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될까 안 될까요? 가설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겁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라고 했지만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얘기입니다. 하다 절대 사무소는 허접한 거 받아주질 않습니다. 제외. 그러니까 요거 된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가 맞아. 근데 하나 또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건물 쓰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 안 씁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그래 놨습니다. 근데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요 등에는 4개가 있습니다. 뭐 그거 뭐 다 안 써도 괜찮고 등을 받은 건물, 요 받은 건물은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따끈따끈해서. 근데 조만간 기재될 건데 기재가 안 된 건물은 요놈은 포함을 시켜줄까요? 제외를 시킬까요? 제외가 아니라 그죠? 포함. 요건 포함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괜히 길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건물 쓰라고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축법 배우잖아요, 여기입니다. 건물 써라.
라고 시군구청에다 건물 다 지어놓고 건물 쓰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와서 다 조목조목 조사한다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맞는지, 오수종합 시설 돼 있는지, 소방 시설 같은 거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써. 문제 없으면 쓰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요즘은 레이더로 딱 쏘니까 건폐율 용적률 단 1제곱미터라도 초과하면 위반 건축물 허가를 안 내줘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승인 안 내줍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연호는 포함한다. 그렇죠. 건물수라고 승인까지 났는데 이걸 왜 포함 안 시켜주겠냐고. 꼭 반드시 기재되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호는 봐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는 없으라고요? 결격, 자격결한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배웁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격을 결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험에 합격해봐야 뭐하냐고. 중학교 2학년도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최연소 기록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초딩은 아직 없고 계십니다. 근데 결격사유에 딱 걸려서 결격사유 없으려니까 미성년자 결격사 1번 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은 가겠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게 아니라 없을 거. 요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결격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놈은 이제 기본적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법인이 요놈 이제 우리 매년 뭐는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나와요. 올해 나올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박스 문제로 상당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법인 회사 1%밖에 없다는 회사 법인의 등록 기준은. 근데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중개업하고 겸업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거 총 다 해서 7개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돈 얘기 나올까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자,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형태인데 상법상 뭐라고 씁니까?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근데 또 여기다가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또 이런 소리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틀려요. 이것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종류는 뭐가 있고요? 종류를 묻지 않는데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유한, 뭐 안티프라미 때문에 유한회사. 그 다음 이제 유한 책임. 최근에 등장했던 유한 책임회사. 그리고 이제 무한 책임가입니다. 종류는 안 물어보고요. 이거 상법에 있으니까 바로 합자나 한명. 합자라든지 한명회사. 이거 몰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한명회사. 요 둘 중에 여기서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다른 게 안 되니까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도 괜찮다. 그건 괜찮은데요.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나머지 것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와본 적 있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한 개밖에 없냐고. 5개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주식회사일 거 X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장가 가지고 내놓고 장난하니까 길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구만. 약간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협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협동조합. 가끔씩은 협동조합 이런 형태가 지금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떠들어보지 마시고요.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된대요? 사회봉사.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숟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보수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직업소개. 이런 것만 서비스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회적. 요 사회라는 문장이 봉사하나 봐요. 근데 중개업은 보수 받냐고 안 받냐고.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맞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요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돈 안 받는데 등록 신청을 하거냐고 입니다. 안 돼.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자본금 얼마래요? 그러니까 제가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요? 5천.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원 포함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초과라고 안 했습니다. 이상일 거. 이거 심하게는 아직 안 속여봤는데 초과 그러지 말고요. 5천만 원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보증 설정 금액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고 치고 배째라. 그렇게 배만 들될 거니까 보증 설정 하십시오. 그건 1억. 그리고 2억.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돈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돈부터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5천 땡겨와. 이것도 현금으로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보증보험 증서도 됐었습니다. 요즘 안 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록 신청 자체를 아예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요거 등기소 갈 때부터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거절당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법인이 되면은 법 14조, 요 법 제 14조가 바로 이제 요 14조가 중개업에다가 작년에 풀어서 내놨습니다. 여기는 뭐에다가 중개업 하나에다가 그래서 이제 겸업 6개, 겸으로 할 수 있다는 몇 개? 6개. 그럼 총 다 해서 몇 개라고요? 7개. 7개만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7개 코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조 만을 뭐 한다고요? 만을 뭘 하라고요? 영이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하고 업무가 꼼짝 못하고 영위할 목적, 영위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영위를 안 하면 다른 거 하게 되면 7개 벗어나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 제재가 커지니까 겸업이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관리대, 뭐 관리업, 분양업,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다 문장 짧아지면 이제 다음 주 갑니다. 그때는 이상해져.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자격증 갖춰라. 누구는 대표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내봤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하늘 두 쪽 나도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만큼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 교재 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표자를 빼고 나서요. 포함이라고 또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임원하고 누가요? 임원하고 사원의 요 사원의 숫자가 얼마가 공인중개사일 거? 3분의 1. 그래서 이제 임원의 사원의 얼마가요? 3분의 1. 요걸 또 2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과반수도 있었고 2분의 1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369, 3분의 1 그자 이상이 뭘 것을 공인중개사, 우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공인중개사 숫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제 부담 없잖아요. 옛날에 과반수는 상당히 좀 빡빡했다는 겁니다. 10명이면 6명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면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바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제 한번 봤었잖아요. 자, 기출 문제가 먼저 임원 사원이 7명이면은 7명이면은 2명이라고 씁니다. 7명이면 2명이 그리고 공인중개사이면은 이렇게 공인중개사이면 그때는 등록 신청이 가능하대요. 이거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신청하면 저기 지금 쓰레기통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꼬린 시켜 놓습니다. 그냥 아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기 집어넣고 여기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명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막 고민하시다가 전자계산기 또 째려보고 막 들리고 패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겁니다. 나올 듯 말 듯 저걸 풀어 말어 하게 되면 세월레월 다 간다는 겁니다. 공법 언제 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만 안 풀릴 것 같으면 제껴놔. 과감하게 좀 제껴 놓으시라는 겁니다. 괜히 두세 개 쭉 보다가 5번째, 5번째까지 문제 안 풀리면 그냥 시험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뒤에가 엄청 쉽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6명이 제일 가깝고 369로 가보시라고. 3의 베이스로. 그러면 얼마요? 2분의 1. 자, 그럼 몇 명입니까? 여기가 몇 명? 6명일 때가 그죠? 여기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몇 명이라고요? 3분의 1로. 3분의 1이니까 몇 명? 2명. 입니다. 6명일 때가 2명. 근데 한 명 더 많잖아요. 그럼 몇 명이래요? 그리고 2과 3분의 1은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 죽습니다. 토막살이 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죠?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사람을 어떻게 버려? 그죠? 토막살이 되고 버릴 겁니까? 큰일 나고. 그러니까 몇 명?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3명.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명, 자, 2명 갖고 안 돼요. 등록 신청 안 된다. 된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개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만 그럼 더 넓혀볼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10명이라고 있습니다. 10명이면 임원 사원이 10명이면 3명이 또 그럴 겁니다. 아니 또 5명이어야 그러려나? 3명이 그리고 공인중개사이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등록 신청 여기도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까요? 입니다. 될까요? 안 받을까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족하고만 그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쟤네들 모를 거요. 요거 째려보고 있을 건데 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9명 369로 쭉 가다가 9명이 3분의 1로 계산하기 편하고 한 명 더 많으니까 한 명만 더 못해봐입니다. 여기 몇 명이래요? 그러니까 9명까지가 3명입니다. 또 부족하고만 그입니다. 몇 명? 4명. 4명. 여기는 4명, 요거 안 되고요. 3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다. 10명이니까 4명 이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엉뚱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면 5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근데 굳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맨날 이렇게 낼 줄 알았냐 하면 우리 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들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아주 갖고 놀아요. 갖고 놀고 아주 제자를 안 갖다 놓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5명이라는 거 아니죠. 얘는 2분의 1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면? 4명. 4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넘쳐나도 되겠지만 5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4명은 안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살짝 바꾸게 되면 또 그것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놈만 죽으라고 패면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장 바꾸면 거기도 눈 뜨고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돼. 입니다. 4명 요래야 가능해. 라고 숫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숫자도 못 맞추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도 이제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실무교육 여기다 3분의 1로 바꿔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사무소도 다 똑같은데 먼저 실무교육은 대표자 당연히 받고요. 대표자 받고 그리고 임원하고 이제 사원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임원하고 사원. 근데 여기다가 3분의 1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죠. 교육은 누구 받자고요? 전원이 좀 이따 전원도 한번 떠날 겁니다. 전원이 뭘요? 실무교육을 전원이 이렇게 이수를 다 수료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수료를 해야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두 결결사유 없어라. 그리고 여기도 사무소 얻었니?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등록 신청 기준을 해서 이제 기준 갖췄고요. 두 번째가 여기는 등록 신청. 그러면 등록 신청을 어디다가 할까요? 그리고 서류가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내용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저기 시도지사하고 이제 달라집니다. 등록을 하는 관청입니다. 등록하는 관청은 어딜까요? 시도, 국토교통부, 아니면 여기는 시군구 어딜까요? 우리 하필이면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까지 있어갖고 여기 옆집에 가겠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라고? 등록관청은 시장 그리고 군수 제일 가까운 쪽 누구? 구청장. 시군구는 24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 시군구 여기가 맞고요. 그리고 요건 잘 안 내지만 자치구가 될 거. 자,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구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 구 있고요.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어가 뭐가 있다고요? 자치구 흉내내는 비자치구.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라는 겁니다. 전주,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인구 50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은 인구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광역시 만들어달라고 방송에다가 떼쓰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광역시 한 문장에 집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자치구 이것도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시가 바쁘니까 구로 가라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항상 자치구의 하남 그런데 우리 등록관청만큼은 비자치구도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등록관청은 이렇게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내. 지역적인 문제라서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X 그리고 국장은 더 X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은 나란 일이 바쁜데 거기다가 등록 신청하러 가시면 되겠냐고 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도 제출 서류도 이제 사진이 달라지면서 제출 서류 작년에 나왔습니다. 반명한 판 그러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진이 커졌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신청서 당연히 있고요. 등록신청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이건 안 물어보는데 이거 요식행위입니다. 이 서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요식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가고 개인이니까 건축허가처럼 서식을 안 써내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7일짜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뭐로 달라졌다고요? 반명함판이 아니라 여권용. 요것도 이제 올해 또 나와볼 만합니다. 여권용. 근데 작년들 안 틀렸으니까 올해는 반명함판 사진. 하여튼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뭐를 찍으셔야 된다고요? 여권용.
여권용 사진입니다. 어디 뭐 캐나다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3.5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센치 안 물어봐요. 얘는 3, 4cm인데 0.5씩이 조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cm, 4.5cm,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놓을 건데 사진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진 좀 0.5씩 더 커져라 라고 해서 무슨 사진 됐다고요? 여권용 사진. 자, 그럼 여기다가 반명한판, 이제 쓰레기통이 들어간다. 반명한판 사진은 요거는 제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절대로 반명한판, 시험 응시에서도 반명한판 사진은 사실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수는 받아주긴 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공무원 시험도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아주 사진관 경사났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반명한판 사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다 죄다 바꿔놨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좀 돈 좀 벌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은 받았니? 실무교육. 요 실무교육 수료. 법인들은 꽤나 많겠다. 임원사원 다 가지고 와라.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우리 작년도 자세히 안 냈지만, 우리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협회 쪽에서는 갑이 협회에 와서 실무교육 받았네요 라고 인터넷 전산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장님 봐. 입니다. 이렇게 뭘로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뭐가 되면요? 확인. 지금 완전 인터넷 시잖아요. 여기입니다. 방법으로 뭐가 되면요? 확인이 되면은, 이미 봤으니까 시장님 봤대요. 너 교육받은 거 봤대요. 그러면 제출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점점 우리한테 옛날에 자격증도 냈는데 이제 안 내는 서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장등록도 그래. 보증설정도 그래. 좀 달라진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기도 이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도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내야 된다. X. 이거 원본이 아니라 4번을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라. 교육을 받았냐? 한번 보자.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사무소 확보 있냐? 저기 앞쪽에, 그러니까 등록요건 보자는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도 아까는 확보하라고 했고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가장 많을 건데 되고, 소유권도 대곡입니다. 그리고 뭐도 되고 사용대차도 대곡입니다. 그리고 본인 명이 꼭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용대차 계약서도 된다. 문제 없다. 그리고 누구 명이라고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빡빡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명의, 딸 명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없기만 해. 친구 사무소도 괜찮다고 했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아니래도. 그 다음에 누구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네. 외국인만 결격 사유를 확인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국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국인은 조에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 없음을, 이렇게 없음을 입증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아포스티브가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그게 진해 영사관에서 얘 결격 사유 없대요 라고 입증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없음을 확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직접 여기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입증 서류라는 겁니다. 입증 서류 내라. 결격 사유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고. 내국인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만, 외국인만 그래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하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하게 되면 뭐를 그렇게 꾸물거리는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열을 걸으면 안 됩니다. 며칠? 7일. 요거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결격 사유 있는지 심사할 거요. 사진 맞는지, 교육 받았는지, 사무소 맞는지 확인할 거요. 그러니까 7일 정도 걸리지. 당장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열을 걸으면 협회에다가 통보할 때가 열흘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구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방법. 요 두 가지 딱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뭘로 통보를 할 거냐고입니다. 구두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괜히 또 운동화도 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 다니는 구두도 안 되고, 운동화도 안 되고, 고무신 꼬꼬시로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서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근데 여기는 등록 통지만 온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등록증을 교부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됐다는 것만, 여기만 통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등록증, 7일 만에 등록증을, 보증 설정도 안 했는데 뱉을 일이 생겼는데 등록증을 교부한다고요? X라고요. 등록만 됐다고 알리는 거지.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될 때까지는 제발 좀 꼼짝 말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하면 무등록으로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고요. 그리고 그거 동영상 찍어다가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절대 아닙니다. 등록되면 괜찮아. 근데 등록되기 전에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것도 최대가 7일이지 2, 3일이면 등록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일 있어도 좀 밀어넣으시라는 겁니다.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등록 통보를 받으면 여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번째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좀 질비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해야 이 과정이 꼭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때 한 문제가 나와.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면은 이때 이제 사고 쳐도 뱉을 일이 없다고 여기서 뭘 해준다고요? 여기가 이제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서도 등록증 교부할 때는 시장님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증 아무 때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보증 설정 여부 확인되면 그때 조건으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인장 등록하면 등록증 교부한다? X.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장 등록해야 되겠네요. 인장 등록됩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사용할 뭐를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공구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영업 안 하잖아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고용인 요 뭐를요? 고용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장 등록 안 했을 때 사무소 문 닫아라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고용인 신고 안 했을 때도 역시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별표만 조금 달라. 입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출발도 못하고 문 닫고 놓으시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 설정 안 하시면요 이거 등록 취소까지도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는 등록 취소 그나마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싹싹 빌면 좀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은 아니고요 당장 설정하면 돼요. 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뭐를 등록 취소를 정량줄 말고 641 보면은 여기 나와요. 그입니다. 그건 공손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 개시전입니다. 업무를 뭐하기 개시를 그리고 하기 뭐 전까지 바로 보증 설정, 인장 등록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출발이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장 등록이나 그리고 요 고용 신고는 이 보증 설정은 안 됐습니다. 보증 설정 반드시 통지를 받았을 때에만 등록 신청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 중개업 그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19만 8천 원 내갖고 보증 설정 합니까? 그럼 나중에 환급 받습니까? 자 그러니까 통지를 받으면 다 된 거니까 그때 보증 설정합니다. 근데 요 두 개 인장 등록하고 고용 신고는 언제부터냐면 요 등록 신청 때부터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때부터. 하라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인장 등록 해도 괜찮고 뭐들도 괜찮고요. 인장 등록이나 그리고 고용 신고, 종업원 신고 같이 등록 신청할 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용 신고 아주 여기는 태평양처럼 엄청 넓다고 했습니다. 자, 등록 신청 때부터 저기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여기는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보증 설정은 통지를 받았을 때만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돼요. 신청 때. 되거나 얘기를 하겁니다. 등록 통지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업무 개시 전까지 똑같은데 시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요놈 빡빡해. 요놈 아주 태평양요. 저기서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할 수 있다. 고용 신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 개시 전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야 한다.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내는데 일단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교재만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자, 이해만 되면 됩니다. 자, 먼저, 자, 38페이지에서 이제 등록. 근데 요 등록에 이제 뭐 성질이나 의의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시험 문제감 되지는 않습니다. 자, 등록은 기록한다. 자, 신고하고 허가에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한다는 게 바로 등록. 요것만 갖추면 무조건 기록,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 허가처럼 재량이 있거나 안 내주거나 신고처럼 간단하게 받아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만만치 않잖아요. 막 숫자 맞춰라, 교육받아라, 사무소 얻어라. 그 조건으로 나중에 등록을 받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그 등록의 성격도 문제는 안 내고요. 그리고 근데 4번에 약간 어려운 거 있을 겁니다. 그 시험 문제도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무등록이 중개를 했을 때 거래계약은 왜 유효냐고입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가적인 성격을 갖는 건 아니니까요. 거래계약은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안전 때문에 거래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혼란을 도초래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시다.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그 유효 아래다가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다. 무효로 할 수가 없다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적인 성격을 갖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효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조건 효력 자체를 발생시켜주질 아예 않습니다. 그거하고 좀 달라 그입니다. 나 이제 등록관청 남았네요. 자, 등록관청은 어디다가 너무 기본적이라서 뭐 지금 안 내지만 누구한테 등록 신청을 할 거냐고. 주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줄로 볼까요? 자, 38페이지 아래 내려왔습니다. 두려는 지역을. 여기가 이제 주소지, 시험 응시지역, 합격지역 다 빼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내가 세종시에다가 주소지를 둬도 대전에 가도 괜찮고 서울을 가도 괜찮고 인천을 가도 괜찮고 비행기 타고 싶으면 제주도 가셔도 괜찮고입니다. 이 정도로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중개업하세요?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괜히 그냥 긴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 그놈 시장이 너무 커갖고요. 자치구, 비자치구 다 포함을 시키고 여기는 아래 보실까요?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X, 국장 X. 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나오네요. 자치구가 됐건 뭐 인구 50만이 넘는 비자치구가 됐건 국 있으면 다 구로 가라. 무조건 구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3번 암기할 건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인구 50만 넘어가는 특광시 아닌데 거기도 구가 있어. 그러면 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원의 장안구, 팔달구로 가야 됩니다. 안양의 만안구로 가야 됩니다. 성남의 분당구청을 가야 됩니다. 개인 시청 가시면 저가 한정치사한자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39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대요, 제외한대요?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 나오지 소속이 됐는데 어떻게 등록 신청을 하냐고요. 이건 이중소속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 등록 빼앗고 교도소 1학년 일반에도 입학시켜준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은 모른다고 용서 안 해줍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냥 한 사람 앞에 하나 등록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꼼짝만 하나, 사무소도 꼼짝만 하나, 한 개 외에 또다시 두게 되면 나중에 등록 주소에 나중에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잘 안 내는데요. 종류를 크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종별을 달리하여 그 소리가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거나 반대로 회사 차렸다가 나 그냥 개인 사업할래. 회사 머리 아파 죽겠네. 법인이 공인중개사 되고자 할 때는 등록 신청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종류가 너무 달라져서 자연인 법인이 달랐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등기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자연인 되면은 완전히 등록 신청을 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 달라져 버렸어. 권리물 주체가 두 개인데. 자, 그러면 종별 달리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에 등록 신청 거기다 밑줄여 넣으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등록증 바꾼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을 새로 해. 라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새로 시작해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육받으라고는 안 할게. 입니다. 어머 손 떼다가 여기서 바로 실시하는 거니까.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만 세 번째 줄에 끝에 보실까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중개인을 부치게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중개인 거기에 문장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조건이 두 개입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시작을 하고자 하면 개인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니까 등록 신청을 새로 하라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뭐래요? 6번째 줄 끝에 등록증 제기 여부. 거기 좀 박스 좀 잘 읽을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등록 신청할 때하고 다르네요. 정말 다릅니다. 여기는 종류를 크게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만 벽에 걸려있는 자격증 없다는 그 증. 거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있었을 건데 여기는 등록증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 여기다 등록 신청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회 때도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도 틀리게는 안 나왔대요. 라고 그 후에는 거의 내본 적은 없대요. 우리가 뭐 불치강호는 관련 없다 보니까 시험 문제감에서 좀 멀어져도 여기 법에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 정말 주의할 건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목만 보시면 되겠네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사무소에 중개업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정지 먹은 사무소는 이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악용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안 돼. 그래서 이제 정지 안 받으면 거기다가도 등록 신청 할 수 있는데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대신에 4번처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소속. 근데 소속은 근무가 될까요? 등록 신청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사장님이 사고 쳤지 종업원이 사고 친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은 못 닫습니다. 근데 그 소속은 옆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요참에 그냥 내가 등록 신청할 거요. 나도 사장 될 거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받은 개업만 문제가 되지. 종업원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종업원 보고 꼼짝마.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입니다. 사장님이 사고 쳤는데 왜 종업원까지 문제가 되겠냐고.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은 4번.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사장님만 문제가 있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서류 나왔네요. 서류 특히 니은번에 여권용 사진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반드시 내라 X. 지금 무슨 시대인데 반드시 내니게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협회에서는 거의 서비스할 겁니다. 협회에 와서 갑이 실무교육 받아내요. 그러면 시장님 봤는데 그걸 내냐고 그럽니다. 나 봤어. 너 실무교육 받은 줄 알아. 서류 왜 내? 그럴 겁니다. 너 자격증 있는 줄 알아. 왜 내? 그거가 똑같습니다. 내가 조회했잖아. 그 소리입니다. 기업번에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직무교육 다 X입니다. 실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좀 보실까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고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좀 자세히 낼 거예요. 전자적인 확인 꼭 밑줄 한번 내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제출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내도 돼. 그리고 여권용 사진은 크게 안 물어봅니다. 크게 쓰지도 마시고요. 반명한판 X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사진이 적으면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꼬린 시켜버립니다. 그럽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저기 쓰레기통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절대로 3.5, 4.5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을 찍어서 내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정말 그냥 외국 가고 싶고 주셔야 됩니다. 이제 디귿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소를 뭐하라고요? 확보. 여기 이제 사용대차밖에 없지만 하여튼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돼. 안 돼도 사용검사 받으면 돼. 가설은 안 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1번에는 외국인만 입증 서류고요. 그리고 가나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외국인만 니르바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거기 외국인 하나다고 가로에 나왔잖아요. 내국인은 알아서 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위조에 오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낸다 안 낸다. 냈었다가 안 낸다는 겁니다. 안 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의심도 많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꼭 밑줄에 놓으시고 옆에다 그냥 X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됐건 건축물 대장이 됐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소식에도 나와. 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수료만 있다는 것만 금액 안 물어봅니다. 시공구에 조례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2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등록 신청 하려면 돈 없이 가면 등록증도 못 받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41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등록 기준 나왔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첫 번째 1번에 교육받았니? 계속 지금 반복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약간 그래도 좀 알아들 것 같다. 한 20%, 30%는 생각나야지 제가 또 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3월에 가도 5월에 가도 제가 또 뭐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쟤는 지금 공시법 선생님이 막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등록신청 1 꼭 밑줄이니까 등록신청 1 그리고 몇 년? 1년 이내 하다 유효기가 딱 1년여기입니다. 1년 넘어가면 다 까맣게 잊어먹잖아. 입니다. 시험장만 갔다 오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렸구만. 고소리 많이 합니다. 1년 하다 1년도 여기 사무소 어디야 되니까 좀 길게 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6개월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2년도 내본 적이 있었고 요것들이 맨날 숫자 바꾸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국장 X, 시장, 군수, 구청장 X. 우리 등록 받아주는 사람은 교육 실시 못한다는 겁니다. 요걸 받아야 등록 신청이 되는데 누가 실시하는지 모르면 대건니 고소를 할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또 받으라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몇 년 이내면 1년 이내면 아까 세 번째 찍을 때 고1년하고 같아. 근데 우리 소속하고 사장님 똑같이 실무교육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개업으로 간다고 해도 다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년 이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다 나왔네. 건축물 대장. 그리고 가설 건축물 대장 포함한다 제외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 그리고 제외는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놓고요. 이거 안 돼. 게임이다. 너무 허접해서 안 돼. 그리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 건물 쓰라고 승인 받았다. 그러면 기재되기 전에 건물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될 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가지고 와. 하여튼 문제 없으면 다 받아줄게. 고소리 합니다. 기업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지금 1종이 됐건 막 2종이 됐건 다 받아줄게 라고 아주 널널해졌습니다. 자, 니은번에 업무시설도 괜찮다는 겁니다. 업무시설이 제일 넓어. 무조건 근생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법인이 이제 별표 3개짜리 나왔습니다. 42페이지에 하여튼 여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도 가면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돈 없으면 회사는 설립도 못한대. 자, 먼저 여기도 회사 종류 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상법상 뭐 회사. 회사가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여기는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X, 걔 한 개밖에 없냐고 입니다. 5개나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는데, 그냥 협동조합 가능하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로 보실까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고요. X, 안 된다. 여기도 등록신청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가 된다고 해도 여기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꼭 뭐 박스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꼼짝 말아라 14조. 그 14조가 중기업 하나하고 겸업 몇 개라고요? 6개. 그거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개수 세고 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반드시 누구라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주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를 포함한 그렇게도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외. 거기 제외도 꼭 동그라미 좀 해놓을까요? 옆에다가 포함 X. 자꾸 길목 써놓고 오다 가다 보면 시험장에서도 보여요. 내가 그때 써본 적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는 얼마를 맞추라고요? 369. 3분의 1 이상이 누구일 것을 공인중개사로 숫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쓰레기통으로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하고 니은번 다시 설명인데요. 정말 대표자 제외하고 니은번 3분의 1을 공인중개사 맞춰라. 안 맞추면 등록신청 안 받아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몇 사람이냐고 여기다 3분의 1 교육인데 3분의 1이 그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대표자 그리고 임원 그리고 사원 전원에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되고요. 여기다 3분의 1 그러면 X 숫자 맞출 때 교육은 다 받아. 실무를 하거나 안 하거나 실무교육 몽땅 받고 오라는 겁니다. 한 개라도 부족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 좀 아주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아주 실비합니다. 사진 적다고 들어가지 돈 적다고 들어가지 숫자 적다고 들어가지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교육 다 안 받았다고 또 들어가지. 아주 난리가 나니까 요건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내겠습니까? 주셔야 됩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 너무 많이 써놨는데요. 다른 법률 지역농협 그냥 특수한 법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기준 적용 안 된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말고 중개업하는 사람도 있대요.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신탁회사, 신탁업자.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 공장 안에 공장, 그 건축물이나 그리고 토지만 중개하는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지네 산림만 중개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나온 물건을 우리 개업처럼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일 하냐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다 특수한 법인도 있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공인중개사라고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등록 여부인데요. 자, 등록 여부 특수한 법인 하여튼 등록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안 하니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나오네요. 등록 기준 전혀, 정말 전혀입니다.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농협. 은행이라는 농협 보고 공인중개사 할 거 3분의 1 맞출 거 안 그런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특수하다고. 제일 아랫줄입니다. 등록 기준 전혀 갖출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네, 귀찮으시면 적용 옆에다가 O 해놓으시면 됩니다. 법을 적용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버전 설정해라, 이전 신고해라, 인장 등록해라, 그건 다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등록은 기속이지 재량이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에 해당돼서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요건 갖추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요건이 안 맞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등록 통지부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도 잘 그려놨죠. 먼저 자격증 취득했니? 그러니까 변호사 안 된다. 사무소 얻었니? 건축물대장 기재는 됐니? 사용검사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괜찮아. 가설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받았니?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등록 신청자 2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결격 X라고 하나만 더 써놓으실 것 같습니다. 결격은 다 없애야 돼. 결격사 1번 타자로 아직 미성년자 너 안 돼. 결격 사유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갖추면, 그리고 등록 신청 누구한테 한다고요? 거기 등록 관청도 시군구 꼭 안 써놨으면 시군구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도지사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 더 아니요. 나란 일 바빠. 제일 쫄다고 한테 여기는 등록 신청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일 편해. 군처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고, 그리고 통지가 될 건데 며칠 만에, 그죠? 며칠 만에 7일 이내. 자, 그 위에다가 신청에서부터 등록 통지까지 딱 7일 이내. 거기 쓰기 딱 편하게 적게 됐습니다. 7일 이내. 그리고 뭘로 통지한다고요? 서면. 하여튼 7일 이내하고 서면 딱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 심사한다고 7일 걸리지 팽팽 놀면서 일주일 기다리라고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심사 들어가야 돼. 결격 사유 있는지, 맛이 갔는지 다 조회해 볼 거예요. 교육은 받았는지, 사무소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 보준 설정은 통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가능하지. 저기 등록 신청 때부터 인장 등록은 돼도, 고용 신고는 돼도. 보준 설정 언제 된다고요? 바로 통지 받으면. 아주 빡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준 설정 했을 때 뭐라고요? 인장 등록 아니라고. 거기서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준 설정 했니? 인장 등록을 했니? 고용 신고는 했니? 그런 거 다 하게 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아래줄에 이제 가로 1번에 나왔죠. 다시 두 번째 줄에 7일 이내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서면 구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 종류 딱 여기는 종류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가로 2번 7일 정도 걸린다 조회 때문에. 뭐 그런 거 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아래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우리 결격 사유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결격 사유 한번 쭉 그냥 뭐 뒤에까지 볼 건 없고요. 그냥 12개. 그리고 순서가 딱 요대로가 좋은데 49페이지. 다른 교재도 막 섞어 놓으니까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49페이지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요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